2025년 9월 7일 97 부동산 대책이 일요일에 긴급 발표되었죠. 양이 많긴 했었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6월 27일 627 규제는 대출 규제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대책은 공급 방안일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 규제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수도권의 공급이 부족하니 이제는 민간 공급에 맡기지 않고 LH, 즉 공공기관에서 직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보자마자 과연 말처럼 잘 될까? 라는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물론 민간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을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면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집은 공공과 민간에서 짓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년간 공공과 민간에서 지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공공에서는 세금 같은 재원을 조달해서 공사하게 되는데 겨우 15% 비율이었던 공공 비율을 민간을 대신해서 크게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급 물량 카드를 꺼냈는데요. 비어있는 땅에 최대한 많은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오피스텔이나 도생, 상가에 짓는 주택, 모듈러 주택 이런 것들도 최대한 많이 짓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형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나온 총 135만호 공급 중 약 75만호 정도만이 아파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공급 호수만 많아 보일 뿐이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아파트 값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급 대책들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년 27만호 규모를 착공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26, 27, 28년까지는 아파트 공급이 없을 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는 그대로거나 더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란 것도 알 수 있죠. 현재 수도권의 입주 절벽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도 이를 알기 때문에 공급을 당장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강하게 누르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나와 있는 수요 규제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눈여겨봐야 하고 9월 8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새로 나온 규제들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규제 지역의 LTV를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의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5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627 규제에서 이미 6억 원 대출 상한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더 고가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이 극단적으로 아예 제한되었습니다. 아마 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사업자 대출도 제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인정 시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해 주는데요. 솔직히 항목 1번, 2번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해당이 별로 없고 3번 주택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이미 매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부는 현재 이미 주택매매업,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도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이 주택 소재지 기준인지 혹은 담보주택 소재지 기준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할 때 대출 제한이 있는 거라서 지방주택은 매매,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즉 어떤 경우에든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취득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행위를 일절 막겠다는 거죠. 참고로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물건은 주택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로 분류가 된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세대출 한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에는 기관에 따라 3억 원, 2억 2천만 원까지도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일괄적으로 2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럼 전세대출 2억원 제한은 1주택자의 보유주택이 수도권 규제지역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도가 2억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 DSR 도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에도 DSR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실행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는지 여부도 봤을 때 전세대출 실행 후 집을 추가로 사면서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간 정리해보자면 첫째, 주택공급이 향후 몇 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것. 둘째, 강남 3구와 용산구 규제지역의 담보대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었다는 것. 셋째,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0%로 차단한 것. 넷째,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전세사기 등에 대한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여 수사권까지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형벌적 제재도 바로 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법 의심 사례 세무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는 집을 살 때, 팔 때 모두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고가주택이 20억원 이상이라고 쓰여 있지만 세법에서는 고가주택을 12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는 경기도 3억 1천만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서울 8억원짜리 주택도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 때문에 6억원 가지고 주택을 사기 어려워지니까 위장징역, 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것도 집중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 점검, 기획조사를 신설 조직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제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할 거란 내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을 사면 자금 출처 조사를 더더욱 빡세게 할 텐데요. 주택 거래할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써야 한다고 범위를 늘렸습니다. 결국 남의 돈으로 집 사는 거 계속 자세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로 새로 설정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전체와 부동산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지만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루고 있었죠. 공급은 서울 수도권에 향후 5년 동안 약 78만호 정도의 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여 차질 없이 질적인 요소와 양적인 부분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 10년간 1년 평균 약 19만호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수요는 세제와 대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제 부분은 없었고 대출 부분은 규제지역의 주담대를 40%로 낮추고 매매 임대 사업자의 대출을 완전 차단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공급 대책으로는 공급을 늘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요 대책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더 늦으면 대출을 더 못 받고 규제 지역을 확대할 의사를 밝히며 실수요자들과 잠재 수요자들의 수요 욕구를 더 자극하며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가능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대책이 나오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내 집을 산 걸 몇 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집을 찾는 궁리와 행동을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번 97 부동산 대책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